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나눔의 형태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나눔이 있는데요. 바로 헌혈입니다. 오늘 다정다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눔, 이 헌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한마음혈액원의 황유성 원장, 그리고 다정다감의 새로운 얼굴, 김충만 리포터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헌혈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기에 대한적십자사를 떠올리시는데요. 한마음혈액원도 혈액 수급과 공급을 돕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음혈액원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기관으로 2002년 5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정된 그 비영리법인이고요.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 또 국가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도 감독 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서 현재 헌혈 카페 19개소와 또 헌혈 버스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혈 버스는 저희가 들어봐서 좀 알겠는데 헌혈 카페는 좀 생소한데 두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그 헌혈 카페는 직접 방문해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늑하고 또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차도 마시고 또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헌혈과 그 카페를 접목시킨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현재는 그 수도권에서만 19개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실 헌혈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 찾아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헌혈 버스는 어떤 곳인지 자세히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헌혈 카페까지 가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운영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헌혈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헌혈 버스를 마치 출장처럼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디든지 8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시면 거기서 헌혈 버스 안에서 직접 올라오셔서 헌혈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저희가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이곳 대전 지역에 저희 출장 사무소를 개소해서 헌혈버스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 있는 분들도 버스를 이용해서 헌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국내 혈액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혈액 수급 상황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그 헌혈 참여가 2017년부터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 혈액원 같은 경우에 20만 6천 명 헌혈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줄었죠. 네. 17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개인 헌혈자들의 헌혈 현장 방문이 좀 줄고 있었고요. 더 큰 것은 이제 헌혈 단체에서 헌혈 예약을 잡으셨다가 취소되는 상황이 빈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인 19년 대비해서 단체 헌혈은 약 32%, 또 개인 헌혈은 약 20% 정도가 감소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적정 헌혈 보유 일수인 5일치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헌혈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정다감의 새로운 얼굴이죠. 김충만 리포터. 이 첫 시간부터 참 의미 있는 소식과 함께하게 됐어요. 네, 정말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인 만큼 오늘 알찬 정보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먼저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따뜻한 나눔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에 불난다 불나.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뜨거운 나눔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현장 바로 함께 가보시죠. 먼저 찾아간 곳은 대전 한마음혈액원 출장소입니다. 이곳이 올해 3월에 문을 연 지역 출장소인데요. 벌써부터 나갈 준비로 바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헌혈 출장 일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오늘은 맞습니다. 어디로 출동하십니까? 오늘은 신탄진에 있는 제주공장에 헌혈 행사가 잡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검체용에 대한 가방은 어떤 거죠? 이거는 혈액이 환자분한테 수혈받을 수 있게 적합한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검체를 담는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냉매제를 사용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준비물. 헌혈하는데 간식 빠지면 굉장히 섭하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헌혈 끝나신 분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 보충하고 당 보충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간식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저도 이제 헌혈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헌혈 끝나고 요거 하나 먹는 묘미가 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평소에 제가 헌혈하고 먹던 간식이 아닌 것 같아요. 초코과자류는 많이 녹아요. 그래서 그 녹지 않은 제품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제 준비된 물품을 네. 헌혈 차량에 아, 싣고 이동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동해 볼까요? 예. 네. 간식까지 챙겼으면 헌혈 버스로 고고! 고고! 버스 내부에는 헌혈을 위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출발 전에 안전을 위한 소독은 필수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헌혈 버스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이 헌혈 버스에서는 헌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기록카드로 손으로 수기로 썼는데 지금은 전자문진을 통해서 한번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진실로 들어가서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헌혈이 진짜 가능하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체열실로 들어가서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헌혈 출장하러 갈 것 지금부터 가볼까요, 선생님? 네, 가볼까요? 네. 오늘 뜨거운 나눔이 펼쳐질 장소는 신탄진의 한 제지 공장입니다. 이곳의 직원분들이 잠시 업무를 제쳐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은 헌혈하기에 적합한지 전자문진을 진행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문진표 이런 작성들을 정리하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헌혈을 나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의욕은 앞서지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체중도 있고요. 그리고 헌혈자분이 드시는 약 같은 것도 다 기준이 다 달라서 그것도 다시 한번 상담을 해서 헌혈 가능하신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밥을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음료수랑 과자랑 이런 거를 좀 드시고 나서 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모두 통과했다면 바로 헌혈 들어갑니다. 잠깐의 찡그림으로 한 생명을 살린다면 이 정도 따끔함은 대수롭지 않죠. 어떠한 계기로 헌혈을 동참하게 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젊을 때 군대 다닐 때도 헌혈을 많이 했었고 둘째 형님이 지금 형이 몸이 안 좋으신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헌혈도 자주 하시고 우리 형님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따뜻한 나눔의 온기로 헌혈 버스가 후끈후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헌혈을 하고 계신데 아프진 않으십니까? 조금 따끔한데 별 느낌 없습니다. 최초 헌혈했던 날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화상품권 받으려고요. 문화상품권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헌혈의 집에 찾아가서 헌혈했던 그 최초의 기억이 있다. 네. 직장 동료분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혈 장점 중에 하나가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도 위하고 이웃사랑 실천도 위해서 함께 이제 헌혈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혈은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나의 혈액을 기증하는 일이지만 헌혈 후에는 어김없이 보람과 뿌듯함이라는 큰 선물이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헌혈 다 마치시고 나오신 거죠? 예, 방금 마치고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헌혈 증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헌혈 증서. 네, 선생님께서 헌혈 증서 받으시고. 금년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헌혈 참여자들이 적어졌다라는 어떤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나눔을 통해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사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총 40명의 참여로 소중한 마음이 모였습니다. 훈훈하게 체열을 완료했다면 지금부터 007 작전 방불케 하는 특급 미션 시작됩니다. 특명, 혈액 들고 빨리 달려라! 어디로 달리냐고요? 그건 보시면 압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아직 헌혈이 진행 중인데 예. 아니 뭘 검수를 하고 또 어디로 이동하시려고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체열을 한 시간으로부터 8시간 내에 혈액이 제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전 지역에서 이제 헌혈하고 그 혈액을 가천의 혈액원으로 특송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도 빨리 가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또 빠르게 이동을 해서 저희가 또 혈액을 전부 살리기 위해서 또 빠르게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시죠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닫으면 되나요? 출동! 안전 이송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봤는데요. 이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정말 큰 기적을 만들어내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헌혈해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 잘 봤습니다. 사실 쉬는 날 시간을 내서 헌혈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근무 시간에 헌혈에 동참을 해주시니까 정말 참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헌혈하면서 생각은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자랑 같아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작년에 제가 분기마다 헌혈을 4회, 예, 4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이런 자랑거리는 언제든지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자, 근데 원장님 이렇게 주위 분들이 참 헌혈도 동참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저는 원장님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저도 상황이 허락한 한도에서 정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한마음혈액원 또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원들 모두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헌혈 횟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혈액량이 감소를 했다면 우리가 혈액을 사용해야 하는데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나요? 예, 아직까지는 수혈용 혈액은 국내 헌혈로 100% 충당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혈액 보유일이 5일치인데요. 계속해서 이게 크게 못 미치고 있고요. 심지어 작년에는 이틀 때까지 떨어졌던 날도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혈액원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혈 참여를 좀 호소를 하고 있지만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네. 심지어 환자들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지정 헌혈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약품 원료로 쓰이는 혈액 성분도 있어서 혈장 같은 경우는 연간 무려 수십만, 58만 리터 정도를 외국으로 지금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혈액이 부족하니까 결국 수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요. 정확히 왜 그리고 어떤 곳에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헌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됐지만 인공혈액이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아서 혈액은 인공적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존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전열 혈액 같은 경우는 35일이고요. 혈소판 성분 헌혈은 법적으로는 5일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4일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헌혈을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되지 않는 한 헌혈자분들이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혈장으로 의약품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헌혈을 진행한 혈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혈장 쪽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 헌혈해 주신 혈액은 기본적으로 그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또 사고, 수술 등등의 그 다양한 원인으로 문제가 있을 때 수혈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그 비율을 좀 살펴보면 질병 중에서는 급성 백혈병이 약 42%, 또 림프 및 비급성 백혈병이 약 15% 차지하고 있고요. 각종 암 관련해서 약 13.5%, 또 간질환 때문에 수혈받는 경우가 약 9.5%의 수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그 특이할 만한 점은 코로나19에 대한 그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헌혈한 혈액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헌혈은 이 마음만 먹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건강 상태라던가 질병 유무 같은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라든지 또 체중, 혈액 비중 등 기본적인 조건에서부터 또 여행력이라든지 또 약물 복용이라든지 질병 이런 그 세부적인 조건으로 헌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거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고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약 또 당뇨약은 복용하시더라도 관련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헌혈이 가능하니까 미리 나는 약을 먹고 있어서 헌혈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헌혈 장소에 방문하셔서 헌혈이 조건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 헌혈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바로 잡아보고요. 이렇게 헌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헌혈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나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김충만 리포터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혈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헌혈을 하면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장님, 속 시원하게 이 궁금증 해결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헌혈을 하면 건강에 지장이 없나요? 예, 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혈액의 양이 남자의 경우는 체중의 8%고 여성은 7% 정도죠. 예를 들자면 체중이 60kg인 남자의 몸속에는 약 4,800ml의 헌혈 혈액이 있고요. 또 50kg인 여성은 3,500ml 정도의 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5%는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혈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요. 헌혈 후에 1, 2일 정도가 지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혈관 내외의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네, 이 헌혈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검사도 있잖아요. 검사를 통과한 분들이라면 헌혈 건강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궁금한데요. 네,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사항인데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혈하면 다른 사람의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질병에 감염될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저희가 헌혈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바늘이라든지 또 혈액백, 소독기구, 모든 기구 등은 무균 처리를 한 그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 한 번 사용한 후에는 모두 폐기 처분하고 다른 분한테 재사용하거나 또 옮겨지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서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는 아무래도 헌혈 열풍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요. 헌혈하면 살이 빠진다.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까? 예, 아쉬우시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네. 헌혈을 하면 네. 사실 혈액량만큼의 혈액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조직 안에 있던 그 액체 성분이 혈관 내로 바로 이동해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후에 음식이나 수분 섭취 등으로 원래 상태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네. 헌혈은 다이어트와는 무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바로 또 다음 질문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면 혈관이 좁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좁아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혈관이 물론 외부로부터 바늘이 이제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곧 본래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헌혈을 많이 하시더라도 횟수와 혈관 수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그동안 헌혈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싹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됐을 텐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헌혈에 대한 오해도 다 풀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은요,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헌혈 전에 우선 충분한 수면, 또 수분의 섭취, 또 정상적인 식사 등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혈 후에는 그 당일에는 팔을 쓰는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과도한 음주, 사우나, 또 몸을 담그는 목욕 등은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시고 또 식사, 휴식 이런 것을 취해가지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헌혈 후에 헌혈 증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이 헌혈 증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모든 헌혈자분들에게는 저희가 그 헌혈 증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이 헌혈 증서를 이제 제시하시면 그만큼의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어떤 분이 병원에서 수혈을 받았을 경우에 진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헌혈 증서를 제출하시면 그 수혈 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금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대량으로 수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고요. 네. 또 이 헌혈 증서의 사용은 다른 분한테도 양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아직까지는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하시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6도씨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헌혈 자체만으로도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더 뜨겁게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네, 저희는 일단 크게 기부권하고 그다음에 등록 헌혈 제도가 있겠습니다. 기부권은 헌혈하시면 저희가 헌혈 기념품을 드리는데 그 같은 걸 계속 받기보다는 대신 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을 포함해서 3개 기관에 저희가 헌혈자께서 기증해 주신 그 기부금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등록 헌혈 제도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혈액 수급이 어려울 때마다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건데요. 이 등록 헌혈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외에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앞으로 한마음 혈액원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목표는 이제 헌혈 참여율을 높여서 더 많은 그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뒷받침을 위해서 저희가 또 보다 철저한 혈액 관리를 위해서 시설과 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혈액원 사옥 이전도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헌혈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예우를 더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헌혈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헌혈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 이 헌혈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헌혈 동료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중장년층 헌혈자분들에 대한 그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대하고 20대가 우리나라의 주 참여 헌혈 연령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근데 지금 그 젊은 분들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곧 혈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출산이라든지 또 고령화로 인해서 헌혈한 인구들이 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그 중장년층이 앞으로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셔야만 수혈용 혈액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 총 헌혈에 차지하는 비율, 즉 2014년에 21.9에서 지난해는 좀 올라가서 44%까지 됐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약 70%의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분들께서는 사회적인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헌혈이라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가치 있는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한마음혈액원의 황유성 원장님 그리고 김충만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U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